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라이브 투데이 TV 김태승의 스피치 특강 말하지 말고 소통하라 5시부터 5시 50분까지 생방송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강점 찾기라는 주제로 함께 생각해 볼 텐데요. 다양한 경품들이 오늘 푸짐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 앞에 쭉 놓여 있는데 경품을 먼저 소개하면 발명 특허받은 3D 지지대 백세로 인솔 두 분께 드립니다. 이 백세로 인솔을 구두나 신발에 넣기만 하시면 가슴이 확 펴지고 자세가 바르게 되고 발의 균형을 잡는 아주 신통방통한 발명 특허받은 제품입니다. 그리고 김부건 작가님의 파워 링커 혁명이라는 책 2권을 준비했고요. 포이정 작가님의 모바일 영토 2권 준비했고요. 사실 당신이 보석입니다 라고 하는 이승규 작가님의 책 2권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코리아나 화장품의 아이크림을 바르고 마사지를 할 수 있는 아주 신통방통한 미니 진동 마사지기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 아이크림과 마사지기는 세트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한 분이 받아가실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일본어 웅변대회에 나갔을 때요, 그 웅변대회 제목이 진행형의 남자였어요. 진행형의 남자, 신코케노 오토코라는 제목으로 나갔는데 지금도 역시 저는 미완성이기 때문에 계속 진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배우는 것이 즐겁고요, 또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것이 신납니다. 그래서 공자 선생님의 지호락이라는 말을 매일매일 생각하는데요. 아는 것, 좋아하는 것, 즐기는 것. 그래서 뭐 시청자 여러분도 이미 잘 아시겠지만 지지자, 부려, 호지자, 호지자, 부려, 락지자 라고 해서 아는 것 위에 좋아하는 것, 좋아하는 것 위에 즐기는 것,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강점 찾기라는 주제로 생각을 해볼 겁니다. 자, 내가 좋아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내가 좋아하는 것. 그리고 나는 언제 행복할까요? 내가 어떤 일을 했을 때 유난히 행복했던 기억들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나는 어떤 일을 계속했으면 좋을까? 이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서 중년을 위한 라이브 투데이 TV 커머스 방송인데 중년의 시청자분의 자제분들 중에서 나는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하나 이렇게 고민하는 분들도 함께 시청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나의 강점은 무엇일까요? 장점과 강점의 개념은 약간 그 개념을 정리를 좀 달리 하는데요. 장점을 넘어서는 것이 강점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강점 중에서는 가장 자신 있는 것 하나, 둘, 셋, 넷, 5가지 정도를 대표 강점이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오늘 이승규 작가님의 책도 경품으로 마련이 됐지만 사실 당신이 보석입니다 라는 책 제목처럼 나는 정말 소중한 사람이구나 라는 내용을 그렇게 인지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준비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준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 준비가 되고 연습하고 반복했을 때 마치 이 떨어지는 낙숫물이 바위에 구멍을 내듯이 반복적인 훈련과 연습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나의 강점을 찾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반복적인 훈련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전제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내가 잘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내가 그 일을 통해서 계속 하면서 에너지가 생기는 것. 어떤 모 그룹의 광고를 보면 나는 당신의 에너지입니다 라는 광고 기억나시죠? I am your energy 이런 말. 뭔가 에너지를 얻고 힘을 얻는 것은 과연 나에게 있어서 무엇일까? 네, 그리고 내가 오랫동안 그 일을 지속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이 중간 점에 잘하는 것과 힘을 얻는 것과 오래 할 수 있는 것 중간 지점에 교집합되는, 다 이렇게 공통되는 그 지점이 있습니다. 그 지점을 영어로 말하면 스트렝스라고 해서 강점 중에서도 대표 강점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겠죠. 오늘은 나의 강점을 넘어서는 그 대표 강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오늘은 과연 또 어떤 분이 라이브 투데이 TV를 시청하고 계실지 보겠습니다. 네, 소리를 좀 줄여서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동안에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네요. 와우.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경품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통기타를 사랑하시는 우연의 일상이 오셨네요. 지난번에 경품 당첨된 책 중에 한 권이 바로 이 파워링커 혁명이거든요. 제가 그동안에 못 보내드렸는데 방송 끝나고 내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강점은 그런가요? 나한테 그런 강점이 있다면 어떤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나한테 강점이 있다면 한 5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봤습니다. 실패를 잘 극복한다. 실패를 잘 극복한다. 우리가 어떤 일을 했을 때 반드시 성공한다라는 보장은 없을 수도 있죠. 그런 실패를 극복하는 하나의 회복 탄력성이라고 할까? 어려움을 이겨내는 그런 힘이 생깁니다. 강점이 생기면.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던 실패를 극복한다에 이어서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그 resilience라고 하는 회복 탄력성이 매우 높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저는 이제 스피치 강사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스피치를 잘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자신감이에요. 자신감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신감을 갖게 되면 여유가 생기고요. 여유가 생기면 내가 생각하고 준비했던 이야기들을 다 편안하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안경도요. 안경을 끼는 사람들이 안경을 끼다가 안경을 이렇게 벗으면 잘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네, 잘 안 보이겠죠. 안경도 초점을 맞춰야 하듯이 안경을 끼고 이 안경의 그 프레임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봅니다. 내가 이 낀 안경 색깔이 핑크면 세상이 핑크로 보이겠죠. 그리고 블루면 블루로 보이겠죠. 김세아님 들어오셨고요. 자신감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네요. 네, 정보와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또 우리 PD가 올려주셨네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다시 정리하면 실패를 잘 극복한다. 회복 탄력성이 높아진다. 자신감이 생긴다. 그리고요, 그 다음은 스트레스인데 스트레스를 덜 받게 됩니다. 나의 강점이 생기면. 이 스트레스를 전혀 안 받을 수는 없고요. 또 적당한 스트레스는 우리 건강에 오히려 도움을 준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스트레스에 지나치게 노출되면 없었던 병도 생기고 잠도 못 자고 불면증이 되고 또 이 식사도 잘 못하게 되고 그러면 오히려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강점을 꼭 찾아야 합니다. 네, 오늘 방송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실패 극복도 강점 중요합니다. 회복 탄력성, 네, 우연의 일상님 감사드리고요. 당당해져야 하는 거죠. 맞습니다. 당당해져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 삶에 있어서 한 번 주어진 인생에서 가야 하는 목표가 있잖아요. 그 방향. 속도가 중요한가요? 방향이 중요한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속도, 1번 속도, 2번 방향. 네, 속도, 방향. 누가 오늘은 먼저 댓글을 달아주실까요? 네, 속도가 중요합니까? 방향이 중요합니까? 네, 어떤 분들은 속도요, 어떤 분들은 방향이요. 네, 김세아님이 속도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맞습니다. 속도 중요하죠. 방향도 중요하죠. 그래서 저의 대답은 둘 다 중요합니다. 네, 속도, 방향 모두 중요합니다. 둘 중에 하나만 꼭 골라야 한다면 방향이겠죠. 그 방향 설정을 잘하고 갑니다. 요즘에 라이브 투데이 TV가 장안의 화제입니다. 어떤 영상, 우리가 홈트라고 하죠. 음악에 맞춰서 이렇게 나만의 율동을 해서 영상 올려드리고 영상을 심사하는데 1등과 2등이 아주 경합을 벌인다고 하죠. 조회수도 엄청 늘었고요. 또 어제 이 라이브 투데이 쇼핑에서 하는 이런 쇼핑 라이브에서도 많은 시청자분들이 보고 응원을 해주시는 것 감사드리고요. 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의 덕분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고기 재료가 있어요. 고기 재료가 있는데 그 고기로 뭘 만들어 볼까요? 불고기를 만들어 볼까요? 아니면 스테이크를 만들어 볼까요? 선택해 보세요. 아주 좋은 고기 재료가 있어요. 자, 스테이크를 만들어 볼까요? 불고기를 만들어 볼까요? 자, 정말 그 셰프 중에서 경험이 많고 능력이 많은 셰프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료다 라고 얘기합니다. 재료 자체가 신선하고 퀄리티가 좋은 것이면 그냥 요리는 만들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말을 하는 입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말을 잘하고 화려하게 하고 능숙하게 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사람이 말하는 그 말의 내용, 즉 컨텐츠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개성이 있고 남다르고 창의적이고 아이디어가 톡톡 튀는가 하는 겁니다. 그 고기 재료로 불고기를 만들 수도 있고 스테이크를 만들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요리를 드시는 분들이 스테이크를 좋아하는 분이냐, 불고기를 좋아하느냐 분이냐에 따라서 요리의 메뉴가 달라져야 한다 이거죠. 네, 그런 얘기는 조금 있다가 또 계속. 김세아님은 스테이크를 좋아하신다고 썼고요. 네, 송호김님, 네, 반갑습니다. 네, 불고기 스테이크, 네, 둘 중 셰퍼 재료. 네, 그렇습니다. 호야님 들어오셨네요. 반갑습니다. 그런데요, 왜 많은 사람들은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할지 감을 못 잡을까요? 그리고 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불만이 많은 걸까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말을 잘하고 싶으면서도 정말 잘 말하는 사람은 왜 적은 것일까요? 참 아이러니죠. 네, 방향을 쫙 정확하게 잡고 나침반이나 이런 것을 보고 가면 되고요. 내비게이션이 있다면 따라가면 될 거고요. 네, 불만이 많다는 건 뭐예요? 현재 생활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내 생활에 100%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이 지구상에 한 2명 정도 있을까요? 어쩌면 뭐 1명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그 마음 심리가 앉으면 눕고 싶잖아요. 그런 심리가 있기 때문에 어느 지위에 올라가게 되면 또 다른 지위에 올라가고 싶은 욕망, 그건 본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있기 때문에 만족할 수가 없잖아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첫 번째, 왜 사람들은 진로를 잡지 못하고 방황할까? 두 번째, 사람들은 왜 그렇게 불만이 많을까? 사람들은 왜 그렇게 말을 많이 하면서도 말을 못할까? 참 아이러니합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텐데요. 네,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네, 하기 싫어서. 네, 재료, 여러 가지 얘기를 올려주셨습니다. SKU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나요? SKU. 유니트를 말하는 건데, 2017년 정도에 파파뉴기니아라는 그 나라에 신발을 신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SKU라는 유니트에 다니는 물건의 가지수를 말하는데 한 1000가지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2007년도쯤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1905년도에 인천항에 허름한 그런 집들이 많았을 때 SKU라고 하는 유니트는 한 10만 개 정도 단위로 늘어납니다. 물건의 가지수가요. 그리고 나서 1950년이 지나고 1960년이 됐을 때 인천 송도에는 10만, 100만, 1000만, 한 1000만 유니트 정도의 물건의 가지수가 늘어납니다. 점점 많아지는 거겠죠. 그리고 지금 시대에는 이 유니트 단위가 엄청 많아졌어요. 10만, 100만, 1000만, 1억, 10억, 한 10억 정도의 가지수의 유니트로 늘어납니다. 물건의 가지수가 점점 많아지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도 태어나면 제품이 생기고 태어나면 제품이 사라지고, 어떤 제품은 생존해서 롱런하고 어떤 제품은 있었는데 없어지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고 싶어하고 행복하고 싶어 하는데 성공한 사람, 행복한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네, 한 2% 정도가 성공이라는 자리에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우리들은 과연 진정 우리가 어떤 일을 했을 때 행복할까요? 어떤 말을 들었을 때 행복할까요? 네, 용기를 주는 말, 네, 희망을 주는 말, 네, 이런 말 들었을 때 물론 행복하죠. 그런데 남성과 여성이 각각 듣고 싶어하는 말이 다르다는 거, 이 사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남성은 제일 듣고 싶어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당신을 믿어요. 나는 당신을 존중해요. 당신이 하는 일이라면 나는 믿고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말을 제일 듣고 싶어하는 것이 남성의 심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성은 어떤 말을 듣고 싶어 할까요? 당신은 아름다워요. 당신이 정말 사랑스러워요. 당신은 눈에 넣어도 아플 것 같지 않아요. 이런 말. 그래서 여성들은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에게 목숨을 건다고 하죠. 남성들은 나를 믿어주는 사람에게 목숨을 건다고 합니다. 한 번 주어진 인생, 목숨을 걸고 무언가 한다는 것, 이 생명을 다 바쳐서 무언가를 한다는 것, 이것은 매우 의미가 있고 중요한 그런 가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방송을 하시면서 물을 한 잔씩 드시고 하셔도 괜찮아요. 따뜻한 물을 갖다 놨습니다. 네, 용기를 주는 말, 한반도 제주도의 푸른밤에서 보셨네요. 정택수 교수님 들어오셨네요. 의리우정 반갑습니다. 특공, 네, 정택수 교수님하고는 이제 한 10몇 년 됐죠.
한결같고 생명 살리는 일, 정말 귀한 일을 하고 계시고, 우석대학교에서는 또 군 상담 심리 전문가로서 살리고 세우고 토크쇼를 또 잘 진행하고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름다워요, 예뻐요, 이런 말 좋죠. 네, 아니요, 아니요, 저도 믿어줄 때가 좋아요. 송호김 교수님, 그렇습니다. 믿어줄 때가 좋죠. 그렇습니다. 이 믿는다는 거는요, 내가 믿어줄게 라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저절로 믿어지는 걸까요? 네, 억지로 믿어줄게, 나는 너를 믿어 하는 건 오히려 믿지 않는다는 뜻이 될 수 있어요. 그냥 저절로 믿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믿음이 갈 때 과연 어떤 행동이나 어떤 태도에 의해서 우리는 믿음을 갖게 되는 걸까요? 오늘은 특별히 라이브 투데이 TV의 MC균 대표가 촬영과 편집을 해주고 있습니다. 웃기바 플러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어제도 방송을 2개나 하고 오늘 또 백스로 TV 와서 촬영을 도와주고 있는데 정말 한결같은 그런 분이에요. 권투 선수고 운동 좋아하고, 그 적극성과 열성 때문에 라이브 투데이 TV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을 빌어서 시청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고요. 유니트 얘기를 좀 더 할게요. 네, 유니트가 지금 요즘에는요 어느 정도 됐을 것 같아요. 10만, 100만, 1000만, 1억, 10억, 100억, 한 1000억 개 정도의 물건이 있지 않을까요? 이 세상에 엄청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수많은 물건 중에서 소위 히트 상품이다라는 물건 몇 가지 기억이 안 남잖아요. 물건으로 봤을 때는 누구나 다 물건 자체가 생각이 있다면 내 물건이 잘 팔렸으면 좋겠어, 내 물건이 히트됐으면 좋겠어 라고 말을 할 겁니다. 그런데 물건을 선택하는 사람은 소비자잖아요. 소비자의 마음과 소비자의 취향과 소비자의 니즈, 그런 것이 잘 파악돼서 만들어졌을 때 그 물건이 잘 판매가 되고 베스트셀러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김사야님이 질문하셨네요. 궁금해서 물어보는 게 있어요. 소통도 중요하시나요? 당연하죠. 소통 중요하죠. 소통 중요합니다. 말이 안 통하면요 이것만큼 답답한 게 없어요. 킹콩이 왜 이거 가슴 치잖아요. 왜 치는지 아세요? 답답해서, 말이 안 통해서 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어린아이들하고도요, 어린아이인데 말을 잘 알아듣는 친구가 있어요. 초등학생 정도밖에 안 되는데 어른과 소통하고 그런 아이들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네, 다양한 이야기를 들었고 경험을 했기 때문에, 할머니의 이야기, 말씀을 듣고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하면서 이 아이가 많은 정보에 노출됐기 때문에 어떤 말을 하는지 알아듣는 거예요. 나이가 많다 적다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가까운 중국에서는 한 10년 위아래는 그냥 친구잖아요. 벙이요, 친구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도 그 나이값을 못하는 어르신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우리는 라이브 투데이 시청자 여러분은 나이가 들수록, 나이가 많아질수록 말수는 줄이고 지갑을 여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계산하기 좋아하시는 분 있으시잖아요. 어디 가셨나 이렇게 봤는데 벌써 계산하고 돌아오시는 분. 정말 그런 분들이 봉사 좋아하고 또 열심히 비즈니스에서 돈을 많이 벌고 쓸 때 쓰고 이런 분들을 보면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출석을 많이 하셨네요. 김세아님. 네, 저번에 스피치 하셨잖아요. 네, 집에서 해봤는데 안 되던데, 집에서 해봤는데 잘 안 되는 거요? 당연합니다. 처음부터 잘 되면 재미가 없잖아요. 네, 처음부터 어렵고 힘들고 말이 꼬이고 씹히고 똑같은 말 다시 하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본인이 하는 말에 버릇이 있어요. 말버릇. 본인들은 잘 알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이 그 얘기를 잘 들어주면, 예를 들면 안 해야 할 말들 있잖아요. 근데 글쎄, 거시기, 머시기냐, 좌우지 장관, 이런 말들, 안 해도 되는 말을 녹화를 한번 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녹화를 해보면 내가 불필요한 말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정확하게 알아서 고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녹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그래요. 계산 정말 하고 싶어요. 네,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시면 돼요.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또 그렇게 이런 지갑이나 은행 잔고가 점점 늘어날 겁니다. 하루가 24시간이잖아요. 하루가 24시간인데 초로 바꾸면 몇 초일까요? 초로 바꾸면, 하루 24시간을 초로 바꾸면 한번 계산해 보세요. 제일 먼저 해주시는 분 누굴까요? 네, 1등 선물 받으셨군요. 네, 좋습니다. 하루 24시간 몇 초죠? 하루 24시간? 네, 하루 24시간? 와우. 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웅변과 스피치의 차이 좋습니다. 웅변과 스피치의 차이는 어떤 걸까요? 네, 웅변은 어떻게 보면 연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연설은 스피치의 가장 최고봉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의 혼과 열정과 호응신을 담아서 상대방에게 나의 마음을 전하고 상대방의 심금을 울리는 그 스피치의 가장 윗선의 단계가 연설이고 그 윗선의 단계는 또 시다라고 생각합니다. 시. 네. 시. 이 시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특별한 일이죠. 영화 자산어보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대라는 젊은 친구가 나오고요. 창대를 가르치는 스승, 선생님이 이렇게 다른 제자가 왔어요. 그랬는데 창대를 무시하는 거예요. 시 한번 지어봐라 그랬더니 얼굴을 이렇게 한번 보면서 상놈이 무슨 시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창대는 더욱 자극을 받죠. 열심히 공부합니다. 논어, 맹자, 대학, 중용, 시경, 서경, 주역 혹은 역경 공부하면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내가 배워야 물고기도 잡을 수 있고 내가 배워야 양반이 될 수도 있겠다. 원래 씨는 양반의 씨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잘 안 돼서 그냥 상놈 취급을 받고 있었는데 영화를 안 보신 분들은 자산어보 꼭 추천합니다. 아주 재밌고 마음을 울리는 그런 흑백 톤의 영화예요. 아주 재밌는 영화입니다. 자, 거기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요. 물고기 가는 길, 가오리가 가는 길, 뭐 이런 길은 누가 알아요? 물고기들이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길을 알고 가는 사람과 길을 모르고 가는 사람, 스피치에서 있어서도 스피치의 기본을 알고 이야기하는 사람과 내가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과는 처음 시작은 비슷해 보이지만 점점 갈수록 각도가 벌어진다. 그래서 스피치는 연습하셔야 됩니다. 입으로 말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네요 라고 우리 정택수 교수님이 하셨는데요. 입으로 말로만 먹고 살려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 그럼 말에는 많은 노력과 또 수많은 책을 읽은 것과 또 수많은 연습을 한 것과 녹여 있습니다. 머리에 지식이 없거나 경험이 없는 사람은요,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은 그 사람의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정택수 교수님의 생명을 살리는 그런 말을 듣고 자살하려다가 살아난 경험도 많이 있죠. 우리 정택수 교수님이 지금 방송 보고 계시잖아요. 그런데요, 제가 아는 어떤 지인 중에 한 사람이요, 정말 죽고 싶었는데 그 생명 살린다는 그 남자, 그 정택수 교수님한테 전화 한번 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가지셨던 분이 계셨다는 사실이요. 깜짝 놀랐어요. 세상은 정말 좁다. 귀한 일을 계속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비행기에도 항로라는 게 있고 또 배가 가는 그런 길도 있잖아요. 길을 알고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스피치도 그렇습니다. 글에는요, 글인데요, 포스팅 좋습니다. 웅변 설득 좋고요. 자기 주장도 때로는 필요합니다. 자기 주장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생각이 없는 사람이야 도대체? 뭐야 도대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필요할 때는 이야기를 해줘야 되고요. 아프면 아프다, 싫으면 싫다, 좋으면 좋다, 이런 얘기를 해줘야 상대방과 진정한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말과 글 다 좋죠. 그런데요, 이렇게 생각해요. 글은 남잖아요. 그래서 녹화방송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말은 안 남아요. 그래서 생방송이다. 우리 인생은 생방송이잖아요. 좋은 글을 읽으면 우리가 마음속에 어떤 감동이 있잖아요. 근데 좋은 말을 들으면 감동을 넘어서 감탄, 감격, 이런 걸 우리가 얻게 됩니다. 그래서 사감 선생님이라고 계세요. 사감 선생님, 감사 선생님, 감사, 감동 선생님, 감탄 선생님, 감격 선생님. 이 사감 선생님을 늘 모시고 다니는 분들이 점점 많이 늘어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어로, 물고기가 가는 길, 어로입니다. 길을 아는 사람들. 자, 오늘 이 방송을 함께 하시는 분들은 이 길을 알고 가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예전에 물건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계산기도 있었고요. 또 비디오 카메라도 있었고요. 또 비디오 책도 있었고요. 그 랜턴도 있었고요. 또 여러 가지 음악 나오는 mp3도 있었고요. 이 수많은 것들이 스티브 잡스의 애플이 나오면서 모든 것이 사라졌잖아요. 이 스마트폰 안에 다 들어와 있잖아요. 이 스마트폰을 라틴어로는 이런 포노라고 하잖아요. 포노. 그래서 포노 사피엔스, 이 스마트폰 세대를 포노 사피엔스라고 하는데, 사실 스마트폰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라이브 투데이 생방송도요,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많이 바뀌었죠. 네, 수많은 화려한 장비들이 촬영을 하던 이 시대가 엊그제 같고요. 방송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5명, 6명, 7명, 8명의 스태프들이 함께 해야 되는데, 요즘엔 호모 사피언스 시대, 스마트폰 단 한 대로 촬영도 하고 쇼핑도 하고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또 내가 원하는 계좌 이체 이런 것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요. 그래서 이런 세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우리가 잘 활용할 줄 아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라이브 커머스도 생방송으로 하는 이커머스를 이제 라이브 커머스라고 하잖아요. 우리나라의 홈쇼핑의 역사는 26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95년도에 LG 홈쇼핑과 삼구쇼핑 이 두 회사가 이 쇼핑 방송을 시작한 거예요. 케이블 TV라는 그런 유선 방송을 통해서. 근데 세상이 이제 많이 바뀌어서 스마트폰 하나로 방송을 하는 라이브 커머스 시대가 됐다는 거죠. 이 라이브 커머스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카메라 앞에서 상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정보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어떤 사람들이 판매하는 물건은 잘 팔려나가고 어떤 사람이 판매하는 물건은 한 개도 팔리지 않고, 같은 물건인데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그건 말을 잘한다, 못한다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인플루언서, 그립에서는 방송하는 사람을 그리퍼라고 하고요. 또 라이브 커머스에서는 쇼핑 호스트 혹은 쇼 호스트, 모바일 쇼핑 호스트, 모바일 쇼 호스트 이렇게 말하고요. 인플루언서라고 말하는데, 그 수많은 직업들 중에서 이 라이브 커머스에서 당당하게 매출을 올리고 또 수익을 많이 올려나가려면 나만의 컨텐츠, 나만의 스타일, 나만의 방식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 연습하고 훈련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라이브 커머스에 대한 그 스피치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보를 전달하는 스피치, 설득 스피치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설득이라는 것은 상대방을 억지로 내 생각을 막 갖다 넣어야 된다는 그런 느낌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정보를 전달하는 스피치다 라고 저는 정의를 합니다. 다음 주 방송에서는 이 라이브 커머스의 정보 전달 스피치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모바일 시대. 네, 보는 것도 스마트폰으로 하고요. 돈도 스마트폰으로 보내고요. 스마트폰으로 무역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필름 기억하시죠? 이렇게 뭐 후지필름, 코닥필름 그런 시대에서 이제 필름도 없었잖아요. 예전에는 필름이 24장 들어가는 그런 필름이 있었고요. 또 36장 들어가는 필름이 있어서 24방 필름, 36방 필름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하나하나 필름 한 장 한 장이 소중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샘플 사진을 찍었는데 5장을 찍었어요. 그럼 나머지 필름이 남았잖아요. 그래서 암실에 들어가서 이렇게 검정 그 헝겊에 놓고 손을 놓고 이렇게 잘라서 쓰고 나머지를 쓰던 시대입니다. 그 시대에 있던 사람들은 디지털 카메라를 찍을 때요, 아까워서 막 못 찍는데요. 이 필름 이거 디지털은 그렇지 않잖아요. 막 찍고 지워도 되는데 그 생각이 나가지고 이거 되게 한 장 한 장 아끼면서 찍는다는 그 얘기를 듣고 한참 웃었습니다. 계속 막 찍으셔도 되는 거죠. 네, 필름 현상소 이렇게 얘기하셨네요. 네, 정보 전달 스피치 좋습니다. 자, 빛나는 나의 모습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시청자 여러분은 오늘이 2021년 4월 15일 맞죠? 4월 15일인데 한 1년 후에는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 있을 것 같으세요? 1년 후에 네, 빛나는 나의 모습을 생각하는 겁니다. 심리학적으로 그 모습을 생각하고 생생하게 생각하면 할수록 그 일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내가 하는 말은 내 귀가 듣고 나의 몸이 듣고 나의 세포가 듣고 나의 머리가 듣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도 나의 정신건강이라든가 또 신체 건강에 방해가 되는 말들은 안 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내가 하는 말 긍정적인 메시지를 듣고 나의 온몸이 듣고 따라하게 됐을 때 나의 행동 또한 따라하게 됩니다. 심리학적 용어로는요, 그 말을 자기 충족적 예언이다 이런 표현을 쓰죠. 자기 충족적 예언, 내가 어떻게 될 것이야 라는 것을 말하고 믿고 행동하는 거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말하는 게 중요할까요? 아니면 행동하는 게 중요할까요? 말하는 게 중요할까요? 행동하는 게 중요할까요? 저의 대답은 둘 다. 네, 말하는 것도 중요하고 행동도 중요하고. 아무리 이야기를 멋지게 잘했는데 그 말이 실현되거나 실천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겠죠. 요즘에 치열한 경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 호모 사피언스 전쟁, 라이브 커머스 전쟁, 모든 것이 전쟁이죠. 그러나 지피지기면 백전 불태다
지피지기면 뭐 백전백승이나 이런 말도 있잖아요.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이길 수 있다. 그러나 진정한 승자는요, 싸우지 않고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면 더 진정한 승자겠죠. 그런 건 어떤 걸까요? 네, 싸움의 필요성이라든가 싸움의 어떤 가치라든가 다툼의 가치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다면, 내가 싸우는 자체 그 자체가 나의 스트레스를 증폭시키고 나의 성격이나 나의 언어를 아주 과격하게 만드는 것이라면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내가 그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과 다투는 것인가, 이야기하는 것인가 라고 했을 때 나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 그냥 거절해 버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네, 나의 생각을 아주 안 좋게 만들어주는 사람, 나의 마음의 건강 상태를 흐리는 그런 사람은 과감하게 내 수첩에서 지우셔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좋은 사람만 만나서 대화하기에도요, we don't have enough time. 시간이 별로 없어요. 네,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정말 빨리빨리 지나가잖아요. 이럴 때에 좀 정리하면서, 사람도 정리하고 또 정리할 거 정리하면서 살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제가 정리수납 전문가 과정을 공부하고 있어요. 정리수납 전문가. 왜냐하면 뭐 책 읽고 그러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책이 막 쌓이고요. 책상이 뭐 정리를 해놨는데 며칠 지나면 책상이 막 이렇게 산더미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제 둘째 아이가 정리수납 전문가 자격증을 땄어요. 그러면서 아빠 한번 정리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아니 왜? 그랬더니 한번 해야 된대요. 그래서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달라 그래서 정리를 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싹 정리되고.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모두 25강짜리 강의더라고요. 이제 4강 들었어요. 겨우 4강 들었는데 그 25강을 다 듣고 시험을 쳐서 합격하면 정리수납 전문가 1급 자격증을 받게 되는 민간 자격증인데 될 것 같습니다. 강의 내용이 재밌어요. 그런데 거기서 중요한 건 정리를 하는 첫 번째 단계는 뭘까요? 버리는 거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버리지 않고 정리가 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버려야 됩니다. 우리 하는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야기를 예를 들어 40분 동안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런데 준비하는 것은 한 3시간 정도의 분량이에요. 40분 동안의 3시간에 대한 그 분량의 이야기를 절대 할 수 없잖아요. 과감하게 버리는 겁니다. 꼭 필요한 얘기, 서론, 오프닝, 본론, 마지막, 클로징 이걸 잘 정리해 가면서 중요한 키워드를 뽑아서 그걸 반복하고 연습하고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연습하고 녹화해 놓고 연습하고 보고 또 연습하고 그러다 보면 잘하게 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은 말을 잘하기를 원하면서도 말을 못할까요? 말하는 연습에 게을리하기 때문입니다. 말하는 연습을 게을리하면 좋아질 수가 없어요. 운동선수요? 얼마나 연습합니까? 복싱? 연습 많이 하겠죠. 얼마나 많이 맞았겠어요. 야, 이거 내가 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그런 어려움과 그런 과정들을 다 겪고 나서야만이 진정한 챔피언이 됩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이 라이브 투데이 시청자 여러분이 진정한 챔피언이고요. 웃기벅 플러스, 김태승 TV, 백세로 TV, 홍선중 TV 보시는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들이 챔피언입니다. 네, 저는 버리지 마세요, 송 교수님 이렇게 했네요. 네, 비운 만큼 채워집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 4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텐데 버리는 거죠. 비우고, 그 다음에 채우고, 비웠으면 채워야죠. 네, 비웠으면 채워야 됩니다. 그리고 배우는 게 중요해요. 공자의 논어에 봐도 학이 시습지 부력 열호라고 해서 배우고 익히는 것이 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이런 말 있잖아요. 배움은 도전이고 도전은 희망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뭔가 좋은 일이 있을 때요 적극적으로 배우는 분 좋습니다. 오늘 그 홍성준 대표하고 테헤란어 대학교에서 학과장이 되고 싶다고 하셔서 좀 안내를 해드리면서 했는데 배우는 거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한 가지를 이야기해드리면 10가지를 아는 문일지식. 키도 뭐 186 되고요. 그래서 백세로 TV의 백세로 인솔의 모델로 오늘 발탁이 되신 분이에요. 앞으로 대단한 활약이 기대가 되는데 오늘 홍성준 TV도 함께 시청을 하고 계십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폴더 인사 완료. 네, 기립. 네, 기립하셨네요. 크크 기립. 예, 좋습니다. 기립할까요? 네, 기립.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좋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오셨네요. 예, 맞아요. 양성길 우리 교수님 오셨네요. 네, 맞아요. 그 양성길 교수님한테 그 깔창, 요즘엔 제가 깔창이란 말을 안 써요, 일부러. 네, 좀 고급스럽게 명품이기 때문에 인솔 이렇게 합니다. 백세로 인솔. 그래서 양성길 교수님이 뭔가 인솔을 제가 설명해 드린 대로
뭔가 이렇게 신문지나 가죽을 깔아놓고 거기에 올라서서 이렇게 팔짱 깍지를 끼고 눌렀는데 몸이 앞으로 가잖아요. 실험이잖아요. 근데 백세로 인쇄를 이렇게 딱 올려놓고 쓰면 균형이 잡혀요. 밸런스가 신기하다. 그래서 그 홍성준 대표가 이거 신기하다 그래서 구입을 했다는군요. 보내드렸죠. 백세로의 버팔로 가죽 깔창을 보내드렸죠. 오늘 이제 저희 백세로 TV에 오셔가지고 그 신발 안에 깔창을 끼워놓고 또 이 깔창을 끼웠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랬는데도 편하다고 얘기하면서 기존에 그 낡은 깔창 그 인솔을 꺼내고 백세로 인솔을 정성스럽게 넣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좋다고 하시면서 아내에게 선물할 거 주문하셨고요. 네, 아버님께 선물하셨고요. 구두도 주문을 하셨어요. 좋은 거 보내달라고. 그렇습니다. 발이 편해야 우리 몸이 편해집니다. 그리고 진정한 웃음은 발 건강에서 시작된다. 다음 주 22일 날 제가 강연할 건데요. 22일 강연은 소수 정예 멤버로 하겠습니다.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을 강의할 수 없기 때문에 최소 인원 4명 정도 혹은 5명까지만 교육을 하고 나머지 영상으로 또 이 비대면을 통해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버리라고 사람은 노노. 사람은 안 버리죠. 근데 버려야 될 사람은 버려야 됩니다. 과감하게. 네, 발의 건강, 몸의 건강. 네, 발 건강, 백세로. 좋습니다. 자, 그래서 빛나는 나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고요. 자, 신념 구호를 한번 외쳐볼게요.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아, 훌륭하다. 같이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아, 훌륭하다. 아, 훌륭하다. 5천만 중에 하나밖에 없는 예쁘고 잘생긴, 멋있는, 움직이는 걸작. 걸어다니는 국보. 나, 김태승은 보배 중에 보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뭔가 구호를 외치는 겁니다. 어깨쯤에서 할 수 있다. 머리쯤에서 하면 된다. 쭉 올리면서 하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하자. 이렇게 외치면서 나의 강점들을 집중적으로 노력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연습한다면 그 강점이 대표 강점으로 우뚝 서는 날이 올 겁니다.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내가 나를 못 믿는데 누가 나를 믿어주겠어요. 노래 가사 있잖아요. 김국한 씨. 깨진 접시 얘기하면서 나를 믿는 것이 자신감이에요. 스스로 자자에 믿을 신자, 느낄 감자. 나를 믿는 것이 자신감입니다. 나를 안 믿는데 어떻게 자신감이 생기겠어요? 나를 안 믿는데 어떻게 스피치를 하겠어요? 나를 안 믿는데 어떻게 영업하겠어요? 영업은요, 그 물건이 좋아서 팔리는 게 아니라 그 물건을 설명하는 사람을 믿기 때문에 그 물건이 팔려나가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건을 판다라는 개념보다는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의 어떤 신뢰를 파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면 이 세상에 판매하지 못할 물건은 하나도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뢰를 파는 것, 이것이 중요하죠. 그럼 어떻게 신뢰를 팔아야 되는가? 그 신뢰는 어디서 나올까요?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서 나올까요?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서 나올까요? 말이다? 행동이다. 네, 용마산 우리 정택수 교수님 이제 용마산 깔창이란 말 이제 쓰지 않기로 해요. 우리 인솔 영어로 인솔 쓰도록 하자고요. 깔창 그러니까 좀 이렇게 너무 깔보시는 분들이 많다 그래서 깔창 말고 인솔. 그래서 이번에 기네스 인증도 명품 인증도 백세로 인솔로 그렇게 받습니다. 4월 22일에 그 명품 인증식이 있고요. 또 관련되는 기자분들은 또 오셔서 취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인솔 깔창이셨네요. 네, 인솔. 그렇습니다. 인솔. 네, 좋습니다. 자, 신념구호 했고요. 콘크리트가 있는데, 콘크리트 사이에 아주 작은 틈이 있어요. 그런데 그 틈을 뚫고 꽃이 핍니다. 네, 구정물 속에서도요, 장미꽃이 핍니다. 우리가 희망이 없어 보이고 좌절이고 힘들고 되는 일 하나 없고 왜 주변의 사람들은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지 라고 생각하고 있어도요, 그 와중에서도 정신을 바짝 차리면 정신일도 하사불성이라고 했잖아요. 정신을 집중하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 이런 말이잖아요. 정신 차리고요,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이런 속담도 있잖아요. 그런 콘크리트의 틈새 속에서도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는 것처럼 우리는 절대로 희망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좋아하시는 헬렌 켈러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희망은 인간 생활을 성공으로 이끌어가는 유일한 신앙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우리가 희망이 없으면
인간 생활 자체를 영위할 수가 없다. 이런 말 했고요. 푸시킨의 삶이라는 시 기억나시나요? 생활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서름의 날을 참고 견디면 머지않아 기쁨의 날이 오리니. 현재는 언제나 슬픈 것, 마음은 미래에 살고, 그리고 모든 것은 지나면 그리워지느니라. 이런 말이 있어요.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지금 이 순간순간을 우리가 감사하고 사감 선생님 모시고 감사, 감동, 감탄, 감격 이분을 모시고 내가 살아있음에 감사, 내가 숨 쉴 수 있음에 감사, 이런 감사의 요소들을 적어 본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여러분이 많이 선물을 기다리시는 것 같아서 퀴즈를 내고 추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떤 퀴즈를 드리면 좋을까요? 네, 좋습니다. 네, 퀴즈를 한번 찾아볼게요. 자, 훌륭하다. 네, 판도라에 있었던 그 희망. 네, 할 수 있다. 좋습니다. 나를 팔아라. 좋습니다. 연꽃. 네, 연꽃 하면 생각나는 두레연차의 원장님. 그분도 우리 백세로 인솔 많이 하신데 많이 편하다 이렇게 얘기하셨네요.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첫 번째 문제는 모바일 영토. 제가 좋아하는 책이기도 하고 비즈니스 파트너 포이정 우리 작가님이 이 방송을 보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첫 번째 문제를 맞추신 분에게는 모바일 영토 책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모바일 영토를 지으신 포이정님은 글로컬 브랜딩 전문가예요. 화장품. 그리고 홍익대학교 미대 시각디자인 박사 학위를 받으셨고 지금 대학에서 강의하고 계시고 예전에는 중국 상해 공정기술대학교의 객자 교수도 지내시는 분입니다. LG생활연구소의 디자인 소장을 하셨고 중국에서 한 18년 동안 중국에 실무를 하시면서 디자인과 화장품 또 중국 비즈니스의 전문가가 되신 분이죠. 이분이 이야기하시는 세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 플랫폼을 구독하라 혹은 만들라. 두 번째 DIY Do It Yourself 플랫폼을 제작하라. 또 하나 플랫폼 운영자가 되어서 끊임없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라라고 이 책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 모바일 영토죠. 퀴즈는 여기서 낼게요. 자, 모바일 영토를 지은 저자는 포이정 작가입니다. 포이정 작가님의 이름 포이정은 필명이에요. 이분의 본명은 무엇일까요? 문제입니다. 모바일 영토를 지은 포이정 작가의 본명은 무엇일까요? 상당히 난이도가 높은 문제예요. 첫 번째 네, 정운성. 네, 맞췄습니다. 정답. 네, 예. 첫 번째 들어오신 분을 정답으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파블엔젤 TV님. 첫 번째 정답, 파블엔젤 TV님. 모바일 영토.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책. 파워링커 혁명으로 가겠습니다. 파워링커 혁명은 김부건 교수님이 쓴 책인데요. 스마트 트랜스폼 시대를 살아가는 앞서가는 사람들의 책이다. 이 책도 상당히 여러 가지 정보가 많이 들어있는데요. 이 책은 글씨가 상당히 커요. 이렇게 그림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아주 읽기 쉬운 그런 책입니다. 여기에서 감동적인 글 중에 하나, 네, 여러분 임상심리학자인 마틴 셀리그만 박사를 아시잖아요. 마틴 셀리그만 박사. 이분이 삶의 위대한 세 가지 영역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삶의 위대한 세 가지 영역. 이 세 가지를 다 맞추라 그러면 문제가 너무 어려워지니까 제가 두 가지는 말씀드리고 한 가지를 퀴즈로 할게요. 임상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 박사, 제가 요거를 이렇게 가릴게요. 자, 요렇게 가립니다. 이분이 마틴 셀리그만 박사예요. 마틴 셀리그만 박사. 이분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뭐라고 했냐면 삶의 위대한 세 가지 영역이 있다. 그 첫 번째가 사랑이다. 두 번째가 일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문제 나갑니다.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임상생리학자 마틴 셀리그만 박사가 말하는 삶의 위대한 세 가지 영역 중에서 사랑과 일과 다음 이것이 무엇일까요? 두 글자입니다. 두 글자. 네, 정답. 네, 정운성님 맞춰주셨고요. 웃음. 네, 웃음 아니에요.
삶의 위대한 세 가지 영역은 사랑과 일과 이것입니다. 이것. 문제가 쉽진 않네요. 그런데 힌트 드릴게요. 초성 힌트 드립니다. 니은과 이응입니다. 니은과 이응. 마틴 셀리그만 박사가 이야기한 삶의 위대한 세 가지 영역 가운데에서 사랑과 일과 이것 두 글자 니은과 이응으로 시작됩니다. 네, 친구, 건강. 비슷하긴 했는데 정답은 아니었어요. 니은과 이응입니다. 초성 힌트. 니은과 이응. 자, 니은과 이응이면은 뭐겠죠? 여러분 그 힌트 드릴게요. 용인, 자연, 농원 이런 데 가면 재미있는 뭐 탈거리, 볼거리 이런 거 많잖아요. 그것을 용인 무슨 동산? 니은, 이응. 네, 신앙, 생명, 믿음 동산, 생명 동산 아니고요. 자, 니은과 이응. 용인 무슨 동산? 용인 자연 농원의 니은과 이응 동산. 어려운 것 같아요. 목표 동산 아니고요. 신앙 동산 아니고 생명 동산 아니고요. 놀이동산 정답. 네, 호야님 누구십니까? 호야님 축하합니다. 호야님. 네, 호야님 맞추셨어요. 네, 놀이. 네, 마틴 셀리그만이 얘기한 세 가지 중에서 놀이 맞추셨습니다. 호야님. 방송이 끝나면 정보를 알려주시면 저희가 또 선물 배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퀴즈는 이승규 작가님 내일 중학교에 또 진로 코칭을 나가시는데 요즘에 진로 코칭으로 상당히 바쁘세요. 지난번에 고등학생들 대상으로 진로 코칭 하셨는데 피드백이 너무 좋아서 반응이 좋아서 내일 이제 중학교 코칭을 가십니다. 자, 이승규 작가님의 사실 당신이 보석입니다를 이제 세 번째 선물로 하겠는데요. 인생의 시작점은 누구나 똑같잖아요. 처음부터 완벽한 인생은 어디에도 없죠. 그런데 자신한테 주어진 이런 삶을 마음대로 선택할 수도 없는데 이럴 때 문제 나갑니다. 이럴 때 어떤 말을 들었을 때 가장 우리는 힘을 얻을까요? 네, 가장 어떤 말을 들었을 때 힘을 얻을까요? 네, 김세아님이 아직 책을 못 받으셨다고요? 네, 그럼 보내드려야죠. 네, 김세아님이 맞추시면 되겠네요. 자, 어떤 말을 들을 때, 네, 영양제는 도착하셨나요? 네, 희망적인 얘기를 들었을 때. 자, 문제를 좀 더 쉬운 걸 드릴게요. 쉬운 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 책에 나온 얘기 중에서, 네. 쉬운 문제를 내야죠. 자, 제가 읽어드리는 이 말이 어떤 책에 나오는 글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나는 지도를 보면서 하룻밤을 꼬박 세웠다. 하지만 다 소용없는 일이었다. 내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었으므로. 다시 한번요. 나는 지도를 보면서 하룻밤을 꼬박 세웠다. 하지만 다 소용없는 일이었다. 내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었으므로. 네. 이 글이 누가 한 말에 어느 글에 나올까요? 어렵나요? 그러면 힌트. 네, 사막의 죄수라는 책에 나온 글이에요. 사막의 죄수라는 책에. 그러면 이 책을 쓴 사람은 누굴까요? 5글자. 네, 5글자. 힌트. 어거지 힌트를 드릴게요. 어떤 그 싸움을 해요. 근데 말도 안 되게 우기는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을 뭐라 그래요? 생떼를 쓴다 그러잖아요. 생떼를 쓴다. 힌트 5글자. 네. 뭘까요? 나는 지도를 보면서 하룻밤을 꼬박 세웠다. 하지만 다 소용없는 일이었다. 내가 어디에 있었는지 알 수 없었으므로. 사막의 죄수라는 책을 쓴 작가 생떼 5글자. 네, 생택지베리. 네. 호야님이 정답을 또 맞춰주셨네요. 네, 호야님. 그래서 호야님에게는 오늘 그냥 2개 다 드릴게요. 아까 파워링커랑 사실 당신이 보석입니다. 호야님 다 가져가세요. 네, 축하드립니다. 자, 조금 더 이야기를 하고 이제 퀴즈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회복 탄력성이란 말 잘 아시죠? 리질리언스란 말.
다시 튀어오르거나 원래 상태로 되돌아온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스트레스나 역경에 노출됐을 때 정신적인 면역성, 또 내적, 외적의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회복 탄력성입니다. 회복 탄력성은 마치 축구공에 바람이 탱탱했을 때 회복 탄력성이 높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도 어떤 스트레스에 노출되거나 자신감을 상실했거나 뭐 코로나 블루나 코로나 레드나 이런 쪽에 있어서 막 노출됐을 때 우리가 의욕 상실되죠. 뭐 하고 싶은 마음 당연히 없어지고 자신감도 결여되고 이랬을 때는 뭔가 사인이 옵니다. 주변의 사람들은 그걸 눈치를 채주셔야 되고요. 특히 정택수 교수님 요즘에 바빠지시는 이유가 코로나로 인해서 자살 증후군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증후를 보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요. 주변의 가족들 중에서 평소에 하던 말이 아닌 말들을 하거나 평소에 하던 행동이 아닌 행동들을 할 때는 좀 주의 깊게 관찰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의욕이 상실되는 것도 당연히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내가 어떻게 했을 때 그 의욕이 다시 살아났을까? 내가 어떤 말을 들었을 때, 어떤 행동들을 했을 때 내가 행복했을까? 이런 거를 좀 관심 있게 보는 것이 나만의 강점을 찾는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축구공 얘기를 제가 가끔 하잖아요. 축구공 얘기를. 축구공에 바람이 탱탱하게 들어있을 때는 탁 튀어오르잖아요. 우리 마음도 그런 회복 탄력성으로 잘 무장되어 있을 때는 걱정, 웬만한 이야기, 나를 어렵게 하는 그런 이야기도요, 그냥 거절하면 돼요. 그냥 괜찮아, 됐어, 나 그런 거 관심 없어, 필요 없어 라고 거절하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네, 행복 지수도 물론 찾아봐야겠죠. 자, 강점 퀴즈 쇼를 하나 내겠습니다. 강점 퀴즈 쇼. 네, 강점 퀴즈 쇼는 초성으로 힌트를 드릴 거예요. 자, 화면에 어떻게 보일까요? 잘 보일까요? 네. 기억이 2개입니다. 기억이 2개. 맞추는 거예요. 퀴즈 냅니다. 다른 사람의 선택과 감정, 의견 이런 것들을 상황에 맞게, 맥락에 맞게 잘 이해하고 설득시키는 능력이 있다 라고 할 때 이 능력이 있다 라고 말합니다. 네, 시험 때문에 밥맛이 없으시군요. 그래도 시험을 잘 보셔야 되니까 드셔야겠죠. 네, 정답 맞춰보세요. 기억 강점 카드 퀴즈 쇼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기억 뭘까요? 화면에 보이시나요? 기억이요. 기억 2글자 2개. 네, 타인의 선택과 감정, 의견을 상황과 맥락에 맞게 잘 이해하는 능력이 있다의 뜻을 가진 감각. 와, 김세아님 감각. 정답은 아닙니다. 네, 요런 능력이 있다 라고 말하죠. 요런 능력. 네, 공감. 와, 오늘 호야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다 맞추시네. 호야님. 기교는 아니고요. 자, 호야님이 다 맞추셨어요. 원래 저희 게임의 법칙은 한번 상을 받으신 분은 하나만 받는 거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4월 15일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호야님이 그냥 다 가져가세요. 아, 이재호님이시구나. 축하드립니다. 그 이재호님이 다 가지셔도요, 오늘 카톡방에 나오신 분들, 오늘 이렇게 소통하시는 분이나 또 주변의 지인들한테 선물로 주셔도 괜찮습니다. 네, 우연의 일상님 책도 보내드릴게요. 네, 그렇습니다. 어린 왕자의 생텍쥐베리에 나온 얘기예요. 좋아요. 어린 왕자. 자, 다음 선물이 책이 남았고, 요거 마음에 드시는 분 계세요? 코리아나에서 나온 유슬리 블럼이라고 하는 프리미엄 콜라겐 아이크림이에요. 요거 아이크림을 눈 밑에 바르고요, 건전지가 안에 들어있어요. 이렇게 피부에 대면 진동을 하게 됩니다. 이 진동이 느껴지시나요? 윙 소리가 나죠? 네, 요 아이크림을 바르고 이렇게 마사지를 하시면 주름이 개선이 됩니다. 이렇게 세트로, 요 세트를 걸고 퀴즈를 낼게요. 세트를 걸고 퀴즈를 내는 문제는 과연 무엇으로 할까? 좋습니다. 이 제품 저희 라이브 투데이 쇼핑에서 방송을 해서 히트 상품이 됐죠? 네, 히트 상품이 됐어요. 네. 코로나 바이러스 99.999%를 살균해주는 이 제품. 이 제품의 상품명은 무엇일까요? 상품명은 무엇일까요? 네, 상품명, 이 제품의 상품명은 무엇일까요? 그동안 라이브 투데이 TV를 쭉 시청하신 분들은 맞힐 수 있는 문제예요. 네, Don't touch me 정답!
네, 돈터침이 정답입니다. 정답. 화장품 선물로 드릴게요. 와, 대박. 오, 좋습니다. 이 상품 이거 상당히 비싼 건데요. 득템하셨네요. 잘했어요. 네, 어서 오십시오. 잘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준비된 상품은 다 몇 개 남았네요. 몇 개 남았습니다. 돈터침이 한 발 늦으셨어요. 아쉽습니다. 자, 오늘 강점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또 이 장점을 넘은 강점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 강점을 키우기 위해서는 계속 반복해서 연습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내가 그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단순하게 외우는 것은 그냥 잊어버리기 쉽거든요.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그 원리를 알고 어떤 체계를 가지고 연습을 하고 가면 충분히 좋아진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헬렌 켈러라는 분 여러분 잘 아시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요, 눈에 보이는 것일까요? 아니면 이렇게 만져지는 것일까요? 네, 헬렌 켈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보이거나 만져지지 않는다. 단지 가슴으로 느껴질 뿐이다. 라고 헬렌 켈러가 이야기했습니다. 삼중거였죠? 보이지도 않고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그렇지만 헬렌 켈러가 아주 훌륭한 선생님을 만나서 예전에 그런 헬렌 켈러가 될 수 있듯이 정말 소중한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잡을 수도 없고 만져지지도 않습니다. 단지 가슴으로 느끼는 거죠. 우리가 진정한 스피치와 소통을 할 때도요, 말로 설득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 것 때로는 무의미할 수 있습니다. 가슴으로 느껴질 때, 나의 이런 마음이, 나의 진정성이 상대방에게, 고객에게 가슴으로 느껴질 때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립니다. 그들이 물건을 내가 사세요? 이거 사세요? 지금 전화 주세요? 하지 않아도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서 그거 얼마예요? 어떻게 사면 살 수 있어요? 라고 묻게 됩니다. 진정한 프로 세일즈맨들은 그렇게 말하죠. 이거 지금 안 사시면 못 사요? 지금 전화 주세요가 아니라 그 제품의 어떤 특장점이나 필요한 니즈를 잘 설명해 줍니다. 다음 주에 준비하고 있는 정보 전달 스피치에서는 매우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 중에 하나죠.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했을 때 상대방이 그 물건이 필요하다, 니즈, 그 물건이 필요하다라는 걸 느끼고, 그리고 가성비, 가심비, 가신비라고 얘기하죠. 가성비는 가격 대비 품질이 아주 좋았을 때, 그리고 가성비, 가심비는 고객의 마음을 흔들었을 때, 가신비는 고객의 마음을 넘어서 몸까지 흔들었을 때 그 물건이 잘 팔려나간다 라고 봅니다. 이 대한민국의 라이브 커머스 시장, 중국에 비하면 많이 이제 좀 시장의 규모는 작아요. 중국은 즈보라고 해서 라이브 커머스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빨리 시작했고요. 시장의 규모도 인구가 많아서 그런지 매출 규모가 참 큽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제 11월 10일은 빼빼로데이라고 하잖아요. 중국에서는 11월 10일을 광군제라고 해서 그날 하루 동안에 일어나는 그 쇼핑에 대한 매출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올해 2021년도에는요, 라이브 커머스의 매출 규모가 1조 하고도 6천억 원 정도 된다 그래요. 1조 6천억 원 정도 된다 그럽니다. 그런데 약 3년이 지났을 때 지금 올해 1조 6천억 원 정도의 라이브 커머스의 시장 규모가 한 10조 원 정도로 성장한다 그래요. 그래서 라이브 투데이 TV의 라이브 커머스 쇼핑이나 또 백세로 TV의 쇼핑이나 이런 쇼핑의 규모가 점점 커질 때 정말 좋은 상품, 고객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상품을 엄선해서 그 상품으로 인해서 고객이 행복하고 고객이 건강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상품들을 많이 발굴해서 드릴 겁니다. 이제 남은 시간이 2분 정도 남았어요. 그래서 백세로 TV가 이번에 명품으로 인증된 기념으로 오늘 제가 인솔 2개를 준비했는데, 오늘은 그냥 사이즈를 알려드릴게요. 230과 235mm를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230과 235mm. 여성이에요. 남성이 받더라도 여성에게 선물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2개를 문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퀴즈 나갈게요. 네. 발명 특허받은 백세로 이 3D 지지대 깔창 인솔이죠. 인솔은 통기구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한 3,000개 정도의 통기구가 있는데, 구리 소재가 포함된 그 통풍구, 바람이 이렇게 빠지는 그런 통풍구는 양쪽에 몇 개 있을까요가 문제입니다. 양쪽에 몇 개 있을까요? 이렇게 보면 요런 동그란 게 있어요. 좌우 몇 개 있을까요? 인솔
네, 유익한 정보 늘 감사드립니다. 저도 감사드리죠. 네, 3,000개는 전체적인 구멍을 말하는 것이고요. 제가 얘기한 것은 요 옆에 있는 구멍이 왼쪽, 오른쪽. 네, 정답 김세아님 맞추셨네요. 인솔 4개 정답으로 하겠습니다. 김세아님 하나 드리고요. 네, 못 받으셨다니까 또 2개를 받으시게 되네요. 네, 8개 아니고요. 2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한 라이브 투데이 TV 나는 스피치 강사다 말하지 말고 소통하라 이야기 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됐네요. 한 일주일 동안 행복하시고요. 오늘 경품 추천 받으신 분은 우리 댓글창에 정보 남겨주시면 수집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정보 전달 스피치를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그립을 보시는 분들은 제가 백세로TV 스튜디오에서 잠시 후 7시부터 명품 디퓨저, 여기는 명품 디퓨저를 생방송으로 그립에서 쇼핑하실 수가 있습니다. 평소에 200ml가 38,000원이에요. 그립에서는 한 개 사시면 35,000원, 2개 사시면 5만원에 구입하실 수 있는 기회도 잡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쇼핑 호스트 1호 라이브 투데이 TV의 나는 스피치 강사다를 진행하고 있는 김태승이었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행복하시고요. 여러분의 강점 찾아서 화이팅 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